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 오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코인게코 마켓캡,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등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말 내내 금토일이죠. 어떤 하락과 상승이 있을 것 같았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CME 클로즈 초반에 말씀드렸죠. 하지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금요일날이나 월요일날 변동사항이 없다. 자,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GBTC가 현재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마이너스 29.26%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30% 할인된 가격에 거래가 된다.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80%로 떨어졌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30% 프리미엄을 적용해서 지금 현재 가격은 비트코인을 15,000불에 그레이스케일에서 구입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정도로 할인이 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력한 지지대. 이 지지대는 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게리 갠슬러가 크립토 자산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서 하나의 롤북, 하나의 규제 접근 방식을 CFTC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암호화폐 자산을 교환하는 투자자의 안전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CFTC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와 소통하고 있고, SEC가 상품을 나타내는 암호화폐 자산과 관련된 정보를 CFTC에 전달하고자 하는 양해각서가 작업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SEC는 증권 역할을 하는 자산을 감독하고 CFTC는 상품 및 파생 상품 시장을 감독하자는 이야기인데요. 모든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소에 대한 하나의 규칙을 만들자는 SEC 갠슬러의 이야기입니다. 규칙은 시장 조작, 사기 및 선행 투자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크립토 기업이 SEC에 등록하는 것이 자산 가격 하락 속에서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필수 불가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대한 하나의 규칙은 대중에게 정말 도움이 될 것이고, 이 산업이 어떤 길을 택한다면 이 시장에서 더 나은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게리 갠슬러의 제안은 처음에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와 크리스틴 길리브랜드가 대부분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다 라고 말한 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디지털 자산 규제 측면에서 CFTC의 힘을 강화하는 법안이 도입한 지 몇 주 만에 나온 것으로, 루미스 의원은 미국은 글로벌 금융의 리더이며 다음 세대인 미국인이 더 큰 기회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디지털 자산을 기존 법률에 통합하고 이 자산 클래스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활용하는 동시에 위험을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CEO 창팽 자오는 바이낸스가 현재 50개에서 100개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거래를 검토하고 있으며 곧 발표될 예정이며, 실제로 시장에서 많은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을 늘리고 기업 인수도 늘리고 있으며, 사용자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수수료도 낮추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거래가 이미 체결됐고 이미 꽤 많은 일들을 했으나 일반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작은 일들이 많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프라이버시 측면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발표하는 더 규모의 제품을 누군가가 뉴스를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거래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고용은 2,000명 정도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뽑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 인수를 늘려가고 있고, 최근에 바이낸스 US에서 비트코인상 페어 거래가 되는 것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자오는 대출이나 소수의 투자로 자체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광고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암호화폐 공간에서 다양한 유형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현금 준비금에 대한 명확한 규제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투명성과 공개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어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에이다 칼다노의 찰스 호스킨스는 미국 의회에서 암호화폐 자산의 실제 사용 사례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호스킨스는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주제로 의회 증언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분산화되고 허가 없는 특성이 오히려 시장을 번창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산 원장, 즉 블록체인은 투명하고 감사가 가능하며 타임스탬프가 지정되어 있고 변경할 수 없는 정보를 저장한다고 말하면서 이 프로세스를 통해 사회 및 경제적 문제에 대한 기록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상품과 마찬가지로 퍼블릭 블록체인은 본질적으로 탈중앙화됐고 허가가 없다고 의회에서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크립토 분석과 돈 알트는 스마트 계약 플랫폼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자산이 월봉 마감에 따라 크게 랠리가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더리움 월봉을 보시면은 이번 달까지 이 수준을 유지한다면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월간 지지를 유지한다면 자신이 매수했던 1000불이 저점이 돼서 2200불까지 약세 중에 재테스트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을 지지하면은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돈 알트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페어 쌍 차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을 3개 만들고 하락을 했습니다. 이후에 여기를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올라간다는 말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욱더 많이 상승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내려왔던 거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하락폭이 더 컸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월말 실적을 주시하고 있는데 6월 지지선 1242불까지 망합하면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능가해서 상승 폭발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지점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이더리움의 도전자 솔라나의 월별 지지 수준 이상으로 이 상태에서 월을 종료한다면 다음은 상승 여기까지 갈 것이다. 즉 43불까지 유지한다면 100불까지도 재시험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41불대에서는 솔라나의 손바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콜라스 머튼은 비트코인이 바닥을 다지려고 시도함에 따라 5개 대형 알트코인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알트코인 시장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금 전에 크립토 분석가 돈 알트가 했던 말을 보면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쌍 차트에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더 앞설 것이다. 상위 2위인 이더리움이 상승하면 상위 10위 안에 있는 알트코인도 같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 매도의 일종의 항복 단계에 접어들었고 달러 비용 평균 영역에 있음을 의미하는데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이 몇천 달러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에서 사상 최고치에서 일반적으로 70% 이하까지 하락을 했죠. 이하 범위에 있으면 거시적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모든 요소를 고려할 때 하락이 아닌 횡보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니콜라스 머튼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형 알트코인 중에 비트코인 차트와 비교했을 때 상승을 시작하는 것을 분석해 보면은 XRP가 비트코인과 XRP를 비교했을 때 XRP가 강세 모멘텀을 얻기 시작했다는 차트를 올렸습니다. 두 번째, BNB 차트도 똑같이 비트코인보다 더 강한 비트코인 페어쌍 차트를 보이고 있고 스마트 컨트랙 솔라나 역시 지난 몇 주 동안의 비트코인에 비해서 급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80% 이상 하락하고 있는 아발란체 아벡스도 최근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 크나큰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유니스왑 하락의 하락을 거듭한 끝에 이제는 쌍 바닥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엄청난 반등을 일으키고 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